갖고 법률을 하면 법률의 이용자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국민의 혈세가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구해서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입장하고 있습니다. 협력하는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세수 펑크가 우려가 된다. 나라빚이 늘고 있다.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서 국가 경제와 관련해서 걱정의 목소리가 연일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경제 법안의 전망은 어떤지, 국가 재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일지 경제 재정 전문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관련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K칩스법 얘기부터 좀 나눠볼까 합니다. 대치정국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이제 협치한 법안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에서 아무튼 좋은 소식입니다. 근데 초반에는 재벌에 대한 특혜 법안이 아니냐, 부자 감세 아니냐 이런 이제 좀 비판의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야당과 협의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이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과정을 좀 간단히 들어볼까요? 예, 지금 어제 법사위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네. 우리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할 겁니다. 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저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이 재벌 또는 부자 감세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렇지만 지금 세계가 반도체 전쟁에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려면은 관련되는 지원을 충분히 해드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반도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다른 나라에 버금가는 또는 그 이상의 지원을 해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작년 세법 개정 때에 조금 부족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특히 이 세제 관련되는 사항은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만 특히 법인세의 경우에는 과표 구간별로 해서 최고 세율을 좀 낮춰야 되겠다. 작년에까지 최고 세율이 25%였는데 이걸 한 3%포인트 낮춰서 25%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했는데 결국은 그게 안 되고 각 구간별로 1%포인트씩 낮추는 이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대기업의 경우에 말하여 반도체 K칩스법이라고 한 그 경우에 6%에서 8%로 이렇게 됐는데 그게 법인세가 최고 세율이 25에서 22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부족한 면이 있었고 또 다른 나라의 경우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국 한번 보십시오. 또 대만 한번 보십시오. 일본 보십시오.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이 대기업의 경우에도 지금 그때 당시에 지금 현재 8% 돼 있는 걸 15%로 하고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25%까지 올리는 이런 법안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당에서는 이게 결국은 부자 감세다. 이건 너무 한 거다. 또 특히 과정의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부족했던 것을 보완한다는 측면에서 했는데 그대로 놓고 이야기하면은 용산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과정의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 아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니까 이 사항은 과정의 문제도 있지만 세계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도 이기기 위해서 초격차를 늘리기 위해서는 해줘야 되겠다는 아마 그런 검토를 했던 것 같아요. 국내 기업에 힘을 줘야 된다. 결국은 이제 정치적인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조금 부정적으로 했다가 실질적으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겠다는 걸 아마 내부적으로 충분히 인식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정부안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제 그 과정에서 대기업의 경우에 이제 국가전략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법으로는 4개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시행령이 돼 있는데 첫 번째는 반도체, 그다음 두 번째는 2차 전지, 그다음 세 번째는 백신,
네 번째는 디스플레이 이렇게만 돼 있던 것을 민주당에서 이거 말고도 수소도 좀 하자. 또 지금 많이 이야기되고 있는 미래형 뭐 자동차보다는 더 넓게 미래형 이동 수단에 대해서도 좀 하자. 네. 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 좋다. 왜냐하면 국가 전략 기술로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아주 합의가 되었던 겁니다. 네, 오늘 저희 인터뷰를 위해서 자료를 이만큼 갖고 오셔가지고 제가 하나 여쭤봤는데 네, 첫 질문 그 다음 질문 것까지 다 말씀을 벌써 이제 막 하시려고 합니다. 예. 네, 다음 질문 드려도 될까요? 그렇죠. 네, 이렇게 네, KHS법은 여야 합의를 통해서 통과가 됐는데 여야 이견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 기본법인데 지난 그 21일에 그 경제 재정 소위에서 이렇게 정의를 거듭하다가 결국 의결되지 않고 이렇게 산회가 됐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을 담은 법안인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 기본법은 사실 국회에서 논의된 게 19대 국회 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제가 19대 때에 처음 이제 국회에 들어왔습니다만 그때 저도 공동 발의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의 경우에는 아주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찬성하는 그 측과 반대하는 측이 아주 강한 그런 이론적 또는 현실적 이유를 들어서 그렇군요. 굉장히 오래됐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어떻게 할 건가? 그다음 또 그 범위를 어떻게 할 건가?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뭐 협동조합, 그다음 또 사회적 기업, 그다음 자활, 그리고 마을기업, 그리고 농어촌 법인 단체들 이렇게 5가지에다가 그다음에는 뭐 농협, 수협, 축협 그다음에 산림조합 포함해서 여변초조합 이런 조합들까지 새마을금고, 신협 뭐 이런 기관까지 단체까지를 포함하기 때문에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지금 논란은 이런 거예요. 이런 개별적인 그 법인이라든지 단체에 대해서 개별 법도 있고 지금 규율하는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통할하는 그런 사회적 경제 기본법을 만들자 하니까 굳이 이거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지금 법으로도 충분히 이렇게 규제가 되고 또 지원도 되고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을 정의를 할 때에 사회적 가치라는 아주 좀 추상적이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란이 많습니다. 뭐 사회적 가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환경권이다, 인권이다, 노동 그다음에 뭐 복지 뭐 이런 이야기들이 12가지 정도 되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그런 조직체를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 하자. 뭐 사회적 경제 단체라고도 이야기하고 조직이라고 이야기하고 또는 법인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아직까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 법은 오랫동안 이야기가 됐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 야당과 여당 특히 이제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지만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또 이 부분이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사회적 경제 하니까 혹시라도 뭐 사회주의 뭐 이런 거하고 연결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뭐 이야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심한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반기에는 경제재정소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공청회까지 다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서 굉장히 앞으로도 더 논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회적 경제 기본법에 이어서 여야 간에 또 이견을 보이고 있는 부분이 정부 이제 국정과제인 재정준칙 도입에 대한 겁니다. 이건 이제 그 나라 빚이 일정 수준을 이제 넘지 않도록 항상 이제 좀 건전한 재정을 유지하자는 게 이제 기본 틀이고, 근데 내년 총선으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좀 지출이 많지 않겠느냐라는 게 민주당의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런 그 통제 장치가 과연 가능하겠느냐 여야 간에 이 부분도 역시이고 입장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법안이 그 이달 중에 처리가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 진짜 이 부분은 저도 이 부분만은 이번 3월 달에 꼭 아까 말씀드렸던 K칩스법 조세특례 제한법하고 같이 처리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희망을 했었는데 결국은 야당이 합의를 해주지 못해서 이번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이제 30일이기 때문에 모레죠. 처리되지 못할 것으로 이렇게 지금으로 봐서는 뭐 시간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국가의 저 살림을 재정이라 하고 또 재정하고 하나의 그 가정의 살림하고를 보면은 빚이 없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채무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네. 지금. 그랬을 때에 이 채무가 어느 정도 수준이라 된다든지 또는 채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앞으로 갚을 그런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재정 준칙이라 하는 것은 국가 재정을 그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숫자로 나타내는 그 기본적인 규율이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뭐 빚은 어느 정도 이상 돼서는 안 되겠다. GDP 대비. 그걸 이제 채무 그 준칙이라 하고, 그다음 수지 들어오는 돈하고 나가는 돈하고 차이를 GDP 대비 얼마 이상 하지 말자. 또는 세입을 어느 만큼 매년 몇 % 이상 하자. 지출을 어느만큼 하지 말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국가재정법에 규율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가재정법도 개정안을 냈고 또 이거를 재정건전화법을 따로 만들자라고 해서 저는 재정건전화법 제정안도 내놨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결국은 나라 살림을 건전하게 하자라는 그런 취지에서는 여야가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할 필요 있느냐. 또 앞으로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타이트할 필요 없나.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총선 이야기는 사실은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에 어려울 때에 재정을 많이 지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수지를 어느 정도 3% GDP 대비 마이너스 3%로 지금 냈는데 그게 이제 GDP 대비 전체 국가 채무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이제 구체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렇게 되면 타이트하게 할 것 같으면 복지 지출이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러면 결국은 어렵고 힘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그런데 복지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야 간에 이제 이견이 있는 거군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우려고 이견이라기보다도 재정 준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쓸 만큼은 쓰되 우리가 규율을 가지고 쓰자 이런 그 기본입니다. 근데 사실은 야당 의원님들도 기본적으로는 그 규율을 가지는 게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지금 뭐 참 지진으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만 우리나라하고 튀르키예 두 개 국가만 재정 준칙이 없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재정 준칙에 대한 건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경제 안정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또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노동 문제인데요. 또 뜨거운 감자죠. 그렇습니다. 현재 그 우리나라 그 노동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동 문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크게 봐서는 노사 그 법치 관련되는 첫 번째 파트가 있고요. 두 번째 파트는 제도하고 노동 시간에 관련되는 사항이. 그다음 세 번째는 노동 시장 이중 구조. 크게 봐서 노동 개혁에 관련돼서는 이 세 가지 파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동 시장에 있어서의 법치 관련돼서는 지금 뭐 불법 행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수사와 또 조사와 이런 그런 사항이 이제 지금 현재도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 노동 시간 근로시간 관련돼서는 근로기준법 위에서 지난번에 뭐 69시간 지금 현재 52시간을 맞는데 9시간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지금 그 부분은 새로이 지금 굉장히 그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제가 관심을 가지고 또 국민의힘 경제안정특위에서 논의를 했던 사항은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은 노동시장이 같은 일을 또는 비슷한 동일한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의 차이가 난다든지 또는 근로 조건의 차이가 난다든지 이렇게 이중 구조가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1960년부터 이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을 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이제 심화가 되는 거예요. 대기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대기업 위주로 수직 계열화가 되니까 이 하청업체에 대한 대우라든지 임금은 좀 낮고 또 근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열악하고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정규직 그런 고용 안정이 되고 임금이 높은 그런 노동시장과 그다음에 중하청, 중소기업, 소기업 포함하는 그런 기업과 또 비정규직 관련되는
이렇게 이중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청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나 그 원청 기업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임금 차이가 굉장히 많아지지 네.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시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아마 제 생각으로 우리가 국민의힘에서도 2번이나 노동시장 이중구조 제가 경제안정특위위원장으로서 2번이나 한 번은 회의를 하고 한 번은 민간 전문가들을 모셔서 토론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좋은 의견들이 나왔거든요. 네. 아마 그런 의견을 포함해서 4월이나 조만간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관련되는 방안이 발표될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고 아마 지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노동은 또 이번 그 윤석열 정권의 뭐 핵심 과제 중에 또 뭐 핵심이니까 그렇습니다. 많은 고민이 또 교육하고 있으실 뭐 것 연금하고 같고요. 노동 중에서 네네. 대통령께서도 네네.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부분이 노동개혁이다 이런 네네. 말씀을 하셔서 저희 당에서도 열심히 해서 노동 부분은 어떤 형태든지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민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오늘 그 경제재정 전문가로 손꼽히는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경기가 좀처럼 그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안타깝게도 경기 침체가 계속되면 아무래도 이 세금이 이제 뭐 좀 덜 거치게 되는 게 당연한 상황인데 오늘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세금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할 거라고 이제 밝히셨습니다. 정부 여당의 예산 편성 방향을 비롯한 그 관련 대책을 좀 들어볼까요? 예, 지금 뭐 저도 행정부에서 예산실장도 하고 기재부 차관도 했습니다만 이 3월 말까지 내년도 예산 편성을 위한 예산안 편성 지침이라는 것을 3월 말까지 각 부처에다가 이제 전달을 해야 됩니다. 네. 시달을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오늘 국무회의 때에 대통령께서도 건전재정 기조 유지와 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하셨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정 준칙도 건전재정 다 연결이 되는 거네요. 예, 네.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재정이라는 게는 첫째 건전하고 지속 가능성이 유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한 번에 많이 써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재정을 줄인다고 또는 건전하다고 한다고 해서 써야 될 곳을 안 쓰는 그런 부분들은 아닙니다. 네. 써야 될 건 반드시 써야 돼. 예를 들어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또 지금 저는 뭐 이번에 예산 편성 지침에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우리의 국가의 기본 관련되는 예를 들어서 국방이라든지 네.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은 충분히 또 우리가 방위력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네.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국무회의에 보고했던 그 기본 지침을 가지고 이제 3월 말까지 각 부처에다가 전달하게 되고 시달하게 되면은 5월 말까지 내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하기 위해서 각 부처가 요구를 합니다. 네. 그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쭉 보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했는데 첫 번째는 약자 복지 중점 투자 방향이, 두 번째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국가의 기본 기능을 수행하는데 중점을 두는 그런 형태의 예산 편성 지침이 이제 곧 시달이 될 겁니다. 그렇군요. 네. 정말 요즘 그 가장 뜨거운 화두이자 문제가 이 민생과 경제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시간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짧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예. 저는 오늘 들어올 때 깜짝 놀란 게 책을 한 권 가지고 오시는 줄 알았어요. 카메라에 비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 책상 위에 한가득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우리 네. 보좌진들이 아주 열심히 준비를 해줬는데 네. 사실 앞 페이지 한 장 정도만 하면 되는 그런 건데 아, 아주 네. 참고 자료까지 아니, 그 포함해 자료만 갖고 오신 게 아니라 거기 보면은 뭐 빨간색, 뭐 파란색 밑줄 뭐 그게 열심히 의원님께서 직접 하신 거예요. 이건 제가 좀 더 정리를 했죠. 아, 네. 저는 밑줄 긋고. 경제학 박사 나오십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그 경제가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계 경제가 어려우니까 우리 경제는 사실은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괜찮아지도록 해야 되는데 네. 세계 경제가 어렵다니까 우리 그렇죠. 경제 지금 어려운 그런 상태인데. 네, 또 여당 그 경제안정위원장 아까 맡았다고 말씀도 하셨고 또 정책위 특위 등을 또 맡으시면서 정말 굵직하게 의정 활동을 해 오셨는데 자 이제 후반기 국회 들어가지고 남은 기간 동안 앞으로 갖고 계신 목표와 또 계획 같은 것도 여기서 밝혀주시죠.
예, 이제 21대 국회도 이제 1년 정도 남았는 것 같아요. 네. 후반기 중에서 이제 후반기인데 저는 뭐 경제 전문가로서 우리 경제가 조금 더 활성화되고 특히 어렵고 힘든 서민들이 더 부담이 안 되는 그런 복지 지출, 복지가 사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까지 그 경제안정특별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에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했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경제를 위해서 또 우리 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경제 발전과 국가 미래를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경제재정 전문가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님과 이제 함께 했는데요. 오늘 그 자료 중에 그 말씀 못하신 부분은 다음에 나머지 다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소개 내용은 전부 다 이야기 다 했는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러십니까? 예. 오늘 국회 라이브 6 파워 인터뷰 지금까지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깊어지는 경제 침체 속 다양한 경제 법안에 대한 전망을 비롯해서 건전 재정 유지를 위한 정부 여당의 해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그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